안녕하세요. 석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도 하반기 지역농협 자소서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농협, 요번에 이제 자소서 항목 보시면서, 대부분, 멘붕에 빠지셨을 걸로 보입니다. 뭐냐면요, 지역농협이 이때까지 자소서 항목을 거의 안 바꿨죠. 그래서 이제 매년 동일하게 자소서를 내다가, 이번에 이제 대폭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소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면접 때 블라인드 면접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자소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보니까요.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자소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면접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농협 자소서 비중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꼼꼼하게 아주 잘 이제 작성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면접장에서 받을 질문들 뭐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탄탄한 내용으로 자소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자소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그 지역농협에 대한 지역농협에 대한 이해,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자, 뭐냐면요. 지역농협, 농협은행, 이거 지금 뭐가 다른지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역농협은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이어서 이 각 지역마다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 중심의 어떤 조직, 요렇게 이제 협동조합이 모여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지역민들을 위해서만 처리해 주는 게 협동조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채용도 해야 되고요. ATM기도 구입해야 되고, 뭐 이러려고 보면, 이제 누군가가 그런 업무들을,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 하면, 농협중앙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지역 농협이, 모여가지고 농협중앙회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농협중앙회만 있으면 될 건데, 농협중앙회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우리도 은행도 하나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손보 이런 데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농협이 모여서 농협중앙회를 만들고 중앙회가 다시 농협은행, 생보, 손보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간다.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은 그러면 은행하고는 다른 조직이고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행원이 아니라 조합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농협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 한번 볼까요? 예,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여 본인의 삶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술하시오 해서 1200바이트를 줬습니다. 자, 이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 그럼 단어 어떤 거를 이제 하냐면요. 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징, 자신의 삶을 잘 드러날 수 있는 상징물 같은 것을 들고 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비유와 상징 같은 것들을 들고 오면 좋은데, 자,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 뭐 어떤 의성어, 의태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징물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도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좋아요. 결국 뭐냐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에 따라 나오는 이제 본인의 삶, 이게 이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성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소서를 부탁해 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 자, 15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삶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기업은행의 자소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붙었던 학생 뭐냐면요. 청결한 도마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청결한 도마라고 아예 도마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어. 이거는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라고 했고요. 그 당시 이 기업은행에서는 가치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청계란 도마라고 해서 뭐 헤드 셰프 저도 하치킨에서 일하고 싶다 뭐 해가지고 이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갔을 때 이 셰프로서 일했던, 그러니까 막 기교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혼났죠. 혼나고 기본기부터 넌 다져라 해가지고 도마 이것 때문에 이제 혼난 이야기를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그 자소서를 부탁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적혀 있고 자신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지 굉장히 깔끔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소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 거 보면요, 아직 이제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소서라는 것은 하나는 이제 글쓰기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뭔가를 뺏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글을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드러내고 글을 좀 편하게 적을 수 있는 능력, 요건 좀 배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적으면 굉장히 가독성도 높아지고요. 잘 읽히고 자기 생각을 아주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페이지 청결한 도마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157페이지도 비슷합니다. 또 157페이지에는 보면요, 복숭아입니다. 예, 복숭아는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제 이 택배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대학 시절에 할머니 이제 복숭아 농사 하시는데요. 맨날 이제 바쁘다는 핑계 대고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가고 제대로 안 도와주고. 그래도 이제 할머니는 이 손자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에서, 그래도 이제 복숭아 이거 제일 이 팔지도 않는 거, 이 소위 말해서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상품을 이제 또 택배에다 넣어가지고 손자 먹인다고 보내왔던 이런 내용으로 적습니다. 이런 자소서가 훨씬 잘 읽힌다는 거 여러분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담으면서 거기에 내 지난 생각들을 밀어넣도록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가지고 글을 전개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잘 읽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배웠던 거 한번 보세요. 삶의 가치관들 결국 나타내는데 가깝고 소중한 것부터 채워나가는 연습들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내용을, 가치관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시면 305페이지는 여기에도 이제 지금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단어를 선정한 건 뭐냐면 스테디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요.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라는 것은 꾸준하게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스테디셀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러면 자기 이제 홍보대사 활동 초반에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해보려고 의욕 가지고 막 했던 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뭔가 성실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라고 적으면서 골라온 단어가 스테디셀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마를 들고 오든지요, 복숭아를 들고 오든지, 스테디셀러를 들고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단어를 들고 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기에다가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취미, 특기, 바로 해서 이제 수행 빈도 및 수준 포함, 요거를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들 좀 보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농협은행에서 약수령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수령으로 나왔을 때는 그나마 쓰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서술형으로, 그것도 1200바이트나 준 겁니다. 오히려 분량을 많이 주니까 대체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해가지고 애들이 좀 멘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취미 특기, 또 여기에다가 은행원에 맞는 내용 적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취미, 그러면 취미에는 수행 빈도 넣어달라 그랬죠. 월 몇 회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지 내용을 적어달라는 겁니다. 특히 수준을 적어달라 그랬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정도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는 내가 자주 하는 것, 이거 중심으로 적고, 특기는 내가 잘하는 것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특기와 관련돼서는 자주 물어봐서요. 이거는 아예 별도로 빼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그러면 작성 가이드 한번 보시면요.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니 솔직하게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또 은행에 맞춘다고, 예, 취미는 또 뭐, 돈 세기, 뭐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황당한 얘기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거,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뭐 이때까지 농협은행 들어간 친구들 어떤 식으로 취미 특기 적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취미 수영, 뭐 일주일, 월, 뭐 주 5회 꾸준히 한다. 특기 한 번 본 사람도 잘 기억한다. 이런 게 이제 취미와 특기가 되는 겁니다. 또는요, 다른 친구는 취미는 자전거 타기고 특기는 운전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특기인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이렇게 이제 운전 안 하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기 운전이라고 이제 적은 친구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친구들 보면요. 이제 보통 운동, 이런 취미가 운동이 많죠. 운동 같은 걸 많이 적는데, 예시 3번에 보면 이제 합주 연습. 자기가 이제, 음악 같은 거 좋아하면 이런 합주 연습 같은 게, 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가, 그 친구는 보면요. 농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농구를 얼마나 잘하느냐 수준을 넣어야 되니까요. 나이키 이제 3on3 농구 대회에서 대구 지역 4강에 오를 정도, 이 정도의 농구 실력은 갖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소수령이라고 해봐야 별 적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취미에 대해 가지고 적으실 때는 내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이 취미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게 됐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어떤 것을 얻고 있는지 정도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특기는 뭐냐면요, 이걸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 잘하는 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나는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를 적어주시면 그냥 소수령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항목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룬 큰 성과와 그 과정에서 노력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룬 큰 성과, 이제 성과 창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성과가 많을 겁니다. 뭐 대외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외 활동들 내용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없는 친구들도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성과를 냈던 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과 창출이라 해서요, 꼭 무슨 돈과 관련된 거, 난 매출을 얼마나 올렸다, 이게 지금 성과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바라보고 싶은 성과는요, 대학생 수준에서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해냈구나 라는 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래서 성과라고 해가지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 뭐 500명의 인터뷰를 땄던 내용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1개월 아르바이트해서 고객들에게 뭐 칭찬 들었던 얘기, 여러분 어떤 게 더 성과 같습니까? 그래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또 고객이니까 오히려 알바 이렇게 적는데요. 제 눈에는 500명 인터뷰 따온 게 훨씬 더 큰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 본 사람한테 가서 말 걸고 뭔가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거 할 때 정말 나 힘들었다, 어려웠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읽는 사람도 제대로 여러분의 이 친구 이거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거 정말 성과 같은 느낌이 이제 들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시들을 볼까요?
139페이지 자소서를 부탁해 이 교재 13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예. 이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으면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민은행에 나왔던 건데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뭐 성과 창출한 거, 목표 정해서 성과 낸 거 또는 실패한 거, 주로 이제 성과 낸 것 중심으로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게 밀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략 구축은 나의 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C제일은행 영업직 인턴을 했던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에 이제 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10명 고객 유치하기라는 것들을 세워가지고 실제 이제 영업을 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업해 보시면 알지만요. 특히 이런 백화점 안에서 이제 카드 고객 유치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눈치도 보이고 정말 영업하기 힘듭니다. 고객들한테 다가간다고 해서 고객들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요. 멘붕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0명,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1시간에 1명 꼴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원들은 압니다. 하루에 10명 하면, 아유, 이 친구 되게 이제 힘들었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노력한 내용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했던 거 보면 백화점 내부 직원 공략하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타사와 비교되는 경쟁력 찾기. 뭔가 노력이 무조건 뭐 발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노력해가지고 했던 내용을 적는 겁니다. 자, 은행원이 여러분들 뭐 무조건 발로 뛰어다니면 성과가 날 줄 알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들로 이 노력한 내용을 밀어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전략 구축은 나의 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 보시면요. 새로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실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기업은행의 2015년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보시면 성과 창출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경험, 노력했던 경험 이겁니다. 그러면 익숙함과의 결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하나은행 홍보대사 시절에 이제 이 하나은행 이용률 높이기 위해서 가이드북 제작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한번 내용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바이트니까 이것도 한 600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량 나오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1200바이트죠. 1200바이트는 이거보다 좀 더 길다는 겁니다. 훨씬 더 이제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걸 배웠는지, 배운 내용까지 밀어 넣으셔야지만 1200바이트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 분량으로 어떤 이제 홍보대사 내용, 뭐 이런 대외 활동들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아르바이트 했을 때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 학교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뭐를 적든지 간에, 이 경험들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들을,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 한번 볼까요? 예.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설명하고 그 극복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힘들었던 경험은 자소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거는 뭐 신한은행에서도 1번 항목, 우리은행 마이스토리에서도 자주 들어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각 은행들마다 이 자소서 항목에다가 이 힘들었던 경험 적으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미 다른 자소서에서 충분히 녹여내셨을 것 같아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접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볼까요? 261페이지 자소서를 부탁해 26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었던 내용, 여러분의 정말 힘들었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261페이지 보시면요. 예. 살을 빼고 자신감을 지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다이어트 했던 내용이죠. 동족 상잔의 빅이 따로 없네 해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돼지고기 먹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그런 내용 듣고 충격받고, 그때부터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제 막, 살 뺀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니까, 정말로 어떤,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나도 참 힘들었겠다라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은 것들은, 힘들었다고 여러분 적으시면 힘 전혀 안 든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오히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경험 적어달라 그러면 정말 상대방이 읽었을 때 이 친구 이 당시 정말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든 경험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들면 빨리 버리세요. 예, 괜히 쓸데없이 또 은행이라고 해서 어디 또 별 힘들지도 않았을 것 같은 내용들, 그거 뭐 알바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적어 오시면 오히려 역효과 나니까요.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오면서 힘든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5페이지도 동일한 이제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몰타의 입양인 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몰타라는 곳, 이제 이 해외, 어디 갔냐면 해외 인턴으로 갔었던 겁니다. 지중해 있는 작은 섬나라죠, 몰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라고는 없는 곳, 여기 갔으니까 이제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서 이 굉장히 낯선 곳에서 이 적응해 나가는 힘들었던 내용들을, 밀어넣고, 그걸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극복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시면요. 첫 번째 힘들었던 내용을 딱딱 적습니다. 첫째, 어려운 업무 용어. 두 번째, 업무 스타일. 그래서 이제, 내가 극복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나만의 특기를 활용해가지고 존재감 드러냈다. 첫째, 일상 업무의 기술을 활용했다. 둘째, 점심시간 이용했다 해가지고, 힘들었던 내용의 첫째, 둘째, 그 다음에 극복 과정의 첫째, 둘째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글이 짜여 있죠. 군더더기 없이 적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글을 적으면요. 그냥 깔끔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힘든 게 뭐고, 힘든 게 1번, 2번, 극복했던 거 1번, 2번. 이렇게 굉장히 가독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소서는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깔끔하게 쓰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자소서는 제가 첨삭해 줄 때도 보면 굉장히 좀 깔끔했던 자소서였어요. 그래서 글을 갖다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깔끔하게 적기만 하면 자소서 일단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꼭 이런 방식, 이런 식의 자소서 한번 적어보겠다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항목 한번 볼까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범농협 비전에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사 후 농협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게 두 개죠. 자, 이 항목은 작년에 농협은행 5급에서 이제 나왔던 항목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범농협의 비전에 대한 의미가 뭐니?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너는 어떤 역량 발휘할 수 있니? 너 가지고 있는 역량 뭐니? 이 두 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범농협 비전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의미가 뭐냐면요. 이건 이미 농협에서 모범 답안을 줬습니다. 모범 답안 준 게 뭐냐 하면 깨어있는 농협인, 그 다음에 활짝 웃는 농업인, 세 번째가 함께하는 국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3대 핵심 가치고요. 이 3대 핵심 가치가 바로 이 범농협 비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전이 크게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이게 이제 비전, 큰 비전이 있고요. 그 밑에 3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깨어있는 농협인, 그래서 얼마나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이 깨어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활짝 웃는 농업인, 이제 소득 향상을 통해서 농업인도 웃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함께하는 국민, 농업인과 국민, 이게 도농이 연결되면서 국민들도 함께하는 거, 이게 이제 3대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런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짜집기 해가지고 일단 의미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비전의 의미, 이거 못 적어서 지금 헤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문 찾으면 지금 쭉 나오죠. 나오니까 그건 그냥 여러분들 다 적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깨어있는 농협인, 웃는 농업인, 그 다음에 함께하는 국민,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너는 어떤 역량 발휘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지역 농협인으로서 가져야 될 역량, 이거 한번,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지역 농협인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나, 은행원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들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역량 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량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은행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자소서를 부탁해 2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은행에 필요한 역량 3가지 꼽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 뭐라고 적었냐 하면요. 첫째, 뚝배기 같은 고객 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지역 농협에서,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 관리 능력, 조합원 관리 능력, 아니면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끈기 있게 뭔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제 2년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같은 교감 능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농업인이랑 좀 이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깨어있는 농협인 자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범비전,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적으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은행의 역량인데요. 솔직히 은행원의 역량 다 똑같습니다. 지역 농협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걸 잘 활용해 가지고 적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315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작년에 우리은행 이제 역량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제 나오냐 하면 315페이지에 이제 이 친구가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탄한 금융 지식.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고객과 같이 뛸 수 있는 신뢰. 세 번째는 이제 숲을 보는 안목. 그 금융 환경 변화하는 데 따라서 숲을 보는 안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지역 농협에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탄한 금융 지식이 아니라 지역 농협은 신용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에 이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숲을 보는 안목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안목들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원에 필요한 역량을 하는 일이 조금 다르죠. 뭐 은행은 거의 신용 중심으로 돼 있고요. 이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신용과 경제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과 관련된 내용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원리 자체는 다 똑같으니까 그거 활용해서 역량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항목 한번 볼까요? 농축협이 하고 있는 일을 열거하시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신 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술하시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오던 지역농협의 자소서 항목이랑 똑같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 농축협이 하고 있는 일 열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신용사업, 경제사업, 그 다음에 이 교육지원사업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농축협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 이제 어떤 일들인지를 여러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신용사업을 선택했으면, 자, 신용사업이 그러면 뭔지 이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신용사업을 이제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밀어 넣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뭘 해본다 이런 걸 이제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실제로 이제 작성된 걸 한번 볼까요? 297페이지 한번 보세요. 297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농협 자소서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지역농협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고요. 실제로 이제 은행권을 준비했는데, 작년에 이제 은행권에는 떨어지고, 예, 지금 지역농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농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복불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이제, 만족해서 다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 가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은 이게 지역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동도 잘 없고, 한 곳에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지원하는 지역 농협을 미리미리 이제 한번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한테 제 기억나는 친구 중에 또 하나 학생이 남학생인데요. 경기도권에 지역농협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는 솔직히 좀 이 자소서 쓰는 것도 좀 굉장히 버거워했었고 면접도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애는 너무 좋은데 면접만 가면 이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버벅버벅대고 이런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농협 면접을 1대1 면접을 이제 한다고 해서 지역농협 면접을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 이렇게 이 지역농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한 저도 놀랬고요. 그 친구도 굉장히 답변을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거기를 자소서 쓸 때부터 그 지역농협에 한 5일을 가서 계속 갔답니다. 계속 가서 매일 이제 뭐 물어보고 뭘 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 쓰는 단계부터 그 자소서 이제 제가 첨삭을 해줬는데 자소서 쓰는 단계부터 굉장히 좀 지역 농협인만 아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적었습니다. 적고 면접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탄탄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떨어지면 지역 농협 이 채용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성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솔직히 지역 농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채용 때부터 정성 들여서 지원하는 친구를 누가 싫어합니까? 제가 지역 농협의 인사 담당자 하더라도요. 저는 그런 친구를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뭐 사람 일 시켜보면 똑같거든요. 능력의 차이, 제가 이때까지 볼 때 그런 능력 차이 가진 사람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고요. 오히려 이런 정성들이 사람을 가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뭐죠? 지역농협 항목 보세요. 여러분이 정성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마지막 6번 항목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6번 항목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승부수를 던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297페이지 한번 그 작년에 붙은 친구는 뭐라고 적었나 볼까요? 이게 그 아까 이제 뭐 경기 지역에 있는 그 친구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예요. 자, 보시면 농심을 품고 농민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농협 함께 나눔 농촌 사람 봉사단원들이 이제 수학철을 맞아가지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 지원하고 뭐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중요성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그래서 이제 한가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 뭐라고 적었냐면요. 자기만의 이제 아이디어를 적은 게 어떤 거였냐면 예, 농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농업자금의 지원 및 조달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일을 도우며 그분들의 고충 나누려는 농업의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의 피상적이에요. 이 친구도 붙었습니다. 이 친구 붙었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의 자소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디테일한 친구가 먼저 뽑혀요. 먼저 뽑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렇게 이제 적어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신문기사 찾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그리고, 지역 농협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전부 다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다 내 아이디어 하나를 딱 얹는 이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 하면 지역 농협을 찾아가세요. 물어보고 그 지역 농협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지역 농협인이 가장 잘 아니까 찾아가서 한번 인터뷰하면 훨씬 다른 내용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농협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랬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자, 그러면 여러분 자소서 단계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쓰셔야 되고요. 이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여기는 논술 없죠. 6급이기 때문에 논술 없습니다. 그리고 NCS를 이제 통과를 하면 면접장에 가시게 됩니다. 자, 면접장 가게 되면 여러분이 적은 이제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접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지역 농협 하시다가 자소서 이제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이 됐다라고 하면 농협은 면접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 됐다라고 하시면 헤매지 마시고요. 면접 준비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빨리 저한테 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면접은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스터디 해가지고는 면접이 잘 커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스터디를 하면 전부 뭐가 되어서 오냐 하면 앵무새가 되어서 와요. 그래서 이제 달달달 외워서 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백방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터디 중심으로 이렇게 뭐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요.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원리를 알고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여러분들 면접은 어디를 가시든 간에 면접은 꼭 한번 이 전문가들에게 한번 제대로 방향성 설정한 다음에 혼자서 연습하는 이런 것을 꼭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하반기 지역농협 자소서 가이드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자소서 항목들은 탄탄하게 적으시고요. 나머지 6번 항목 정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정성과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농협 자소서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